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3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32주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웨덴의 가을은 노벨상 발표로 시작됩니다.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 수상자 발표를 시작으로 스웨덴 전체가 기분 좋게 들썩입니다. 그런데 2018년은 달랐습니다. 수상자보다 더 주목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 위원의 남편이자 문학의 유력 인사의 강간 유죄 판결이 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 전해로 넘어갑니다. 2017년은 스웨덴에서 미투의 해로 기억됩니다. 미투 해시태그를 걸고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그해 말부터 사회 각 분야로 번졌습니다. 여성들은 직군별로 피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기도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남성 동료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웨덴의 국왕까지 미투 운동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 스웨덴 사회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6년 전 문학의 유력 인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해당 증언은 곧바로 피해 사실을 들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여러 사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뒤이어 무려 18명이 같은 인물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유력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르를 통해 고백했습니다. 신문은 피해자의 고백이 믿을만한지 다각도로 확인했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든 후에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명을 때로는 얼굴까지 공개한 이도 있고 밝히지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반면 기사 어디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할 것 없이 피의자는 줄곧 문학의 인사, 쿨투르 프로필이라고 불렸습니다. 간혹 문학의 핵심 인사, 할리먼의 회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다른 개인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요즘은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특종을 터뜨리면 다른 곳에서 곧 받아쓰는 것이 한국의 뉴스 제작 풍토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같은 사안이라도 매체마다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공개 범위와 시기가 다릅니다. 문학의 인사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 일로 인해 2018년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을 정도의 거물 인물이었고 업계 누구라도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노벨위원회 절반이 종신직을 버리고 노벨위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여성을 대거 포함하고 연령대를 낮추는 등 노벨 문학상의 선정 방식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첫 기사가 난 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2018년 6월 검사가 해당 인물을 기소한 후에야 아프톤블라댓 같은 대중지가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영방송 등 권위 있는 매체는 10월 1일 법원 판결이 난 후에야 실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매체는 먼저 쓰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기다렸습니다. 언제 실명을 쓰기 시작했느냐가 정론지와 황색 언론을 가르는 기준 같았습니다. 다겐스 뉴에테르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으니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무고한 개인의 인권에 무게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이 용의자의 이름을 먼저 밝히면 오히려 독자와 시청자가 나서서 기사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 스웨덴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공영방송을, 45%가 다겐스 뉴에테르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21%, 조사 대상 40개국 중 4년째 40위입니다. 스웨덴 언론이 몰라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건 피고소인이건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여론 재판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는 일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한국 기자의 펜은 살인면허 같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기본적인 합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안이 담고 있는 가치, 대상을 대하는 태도, 출처의 신뢰성, 양쪽의 의견을 전하는 균형감으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할 언론이 자기 확신에 찬 소리를 먼저 냅니다. 표적을 세워서 분노하라고 부추기고 극단으로 몰아붙입니다. 진실 경쟁이 아닌 속보 경쟁에 매달려서 같은 이야기만 씁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사안만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실수를 인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학부사 기자로 일하면서 기사 하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는 그저 일개 대학신문인데도 너무 그 힘이 무서웠습니다. 아마 그 덕에 사안을 조심스럽게 보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언론이 갖고 있는 무서운 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기사의 힘을 대한민국 기자들은 권력으로 여길까요? 두려움으로 여길까요? 오늘은 생각할 게 좀 많지요? 날씨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뽀송뽀송하게 보내세요.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브런치에서 북유럽 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북유럽 연구소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